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강원 산간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낮에도 기온이 영하 2도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각종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산림훼손 현황을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인공위성 자료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많은 산지가 통째로 사라져서 생태자원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1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건데 업계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이동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강원 산간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파주 기온이 영하 8.2도, 서울도 영하 4.9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위는 휴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 오전에는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중국의 최북단에 위치한 네이멍구 자치구 후룬 베얼끄너시에서 섭씨 영하 43.9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이 엄습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CCTV는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도시 전체가 하얀 얼음과 눈으로 뒤덮였고 행인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밖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경우에는 혹한을 피하기 위해 한두 시간 일한 뒤에 실내로 들어가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시장의 상인들은 입김을 내뿜으면 모자나 목도리, 속눈썹 등의 서리가 끼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으로 미세먼지와 적조 등 해양 환경을 관측할 수 있는 천리안 위성 2비호가 개발이 완료돼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천리안 위성 2비호는 사전 점검을 모두 마치고 내년 1월 초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로 이송돼 2월쯤 발사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3,860여억 원이 투입된 천리안 2비호는 세계 최초로 환경 탑재체를 장착한 정지궤도 위성으로 적도 상공 3만 6천 킬로미터 고도의 지구와 같은 속도로 한반도 주변을 관측하게 됩니다. 지난 2010년 발사된 천리안 1호보다 해상도가 대폭 향상됐고 미세먼지 이동 경로 등 대기 환경과 적조 등 해양 환경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이륜차 회사를 거느린 대기업 TVS 그룹의 회장이 경남 양산에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인도의 대기 오염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이뤄진 방문이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 외국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도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대기업 TVS 그룹의 베누 스리니바산 회장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미술품 거래시장 국제 아트페어 참석을 하루 앞두고 마스크 공장부터 먼저 찾아온 겁니다. 제조 공정을 둘러보며 설비에 대한 설명도 듣습니다. 회사 측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뒤에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인도의 대기오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India has some of the most polluted cities in the world. So this kind of mask is very useful, particularly for children. 공기청정기와 배기가스 저감 장치 등을 만드는 우리 기업들의 설명에도 스리니바산 회장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인도 대기업 회장의 이번 방한은 미술계 교류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에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대기오염을 겪고 있는 인도의 기업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대표적인 친한파 경제인으로 꼽히는 스리니바산 회장은 지난 2014년 명예 부산 시민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화 교류를 앞세운 인도 대기업 회장의 행보가 산업계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울창한 숲이 생기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개발로 인해 나무가 베어져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인공위성 자료로 국내 산림훼손 현황을 분석해봤더니 생태계를 분절시키는 산림훼손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함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 벌레가 파먹은 듯 숲이 깊숙이 깎여져 나갔습니다. 부근에도 허연 속살을 드러낸 산들이 여기저기 눈에 들어옵니다. 개발을 위해 벌채만 해놓은 현장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도로 공사 현장. 공사 구간이 산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도로 공사는 마을 하나를 건너 부근 야산도 두 동강 냈습니다. 깊이 패여 알몸을 드러낸 산등성이에는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려 나갔습니다, 산이. 도로가 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서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보여가지고 주민 살기가 완전 고립돼 있는 거. YTN이 각종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를 항공사진으로 조사했습니다.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남영읍의 변화를 관측했더니 숲이 사라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난 구간은 연쇄적인 개발로 그 주변 산지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관측 위성인 랜셋이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면 더 넓은 범위에서 산림 손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붉은색 조각들이 최근 2년 사이에 화성시에서 숲이 사라진 영역입니다. 대부분 야트막한 산지인데 그마저도 깎아버려서 도로나 택지, 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확대해보면 동서로 가로질러 산지를 관통하는 민간 투자 사업인 봉담 송산간 순환고속도로 사업 구간이 나타나고 대각선으로 숲을 가로지르는 서해안 복선 전철 구간이 보입니다. 역시 공사 구간이 지나간 그 주변도 많은 산지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령 20년 혹은 30년 이상의 숲이었습니다. 심지어 40년 그리고 50년이 넘는 숲도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천연기념물 인근과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도 손실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토의 뼈대인 백두대간과 한강 주변의 주요 산자락 이른바 한북정맥과 한남정맥의 위치입니다. 이미 각종 개발 행위로 끊어진 지 오래고 현재도 수많은 산자락이 신도시와 산업단지, 도로 건설 때문에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해봤자 백두대간 하나하고 13개의 정맥밖에 없는데 한북정맥의 양주 고업지구 도시예요. 위에도 올려버렸어요. 우리 일제한테 우리 산줄기에 못을 박아서 우리 맥을 어째 해달라고 못 박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도시를 박아버렸어요. 파주군 중지구, 양주 고업지구. 이 때문에 적어도 하천 상류 부근의 산자락은 제한적으로만 개발 허가를 내고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유역 단위로 산림관리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는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의 임야는 가지고 가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목표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발행위든 또는 산지전용 허가 등이 들어오게 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 처방을 위해 산의 경사도와 경제성을 위주로 산지 전용과 개발 인허가를 내는 대신 해당 지역의 생태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보존할지 총량 관리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로 알려진 리튬이 한강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특히 상류보다 하류에서 6배나 높은 농도의 리튬이 확인됐는데요. 수돗물에 유입되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배터리에 쓰이는 금속 물질인 리튬. 그런데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에서 이 리튬이 높은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공동연구팀이 북한강과 남한강, 한강의 물을 분석해 비교한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북한강과 남한강에서 낮았던 리튬 농도는 한강 합류 지점을 지나면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도심을 지날수록 농도가 높아져 한강 상류인 팔당댐보다 하류인 행주대교 인근에서 6배나 더 높은 농도의 리튬이 확인됐습니다. 수돗물도 상류에 가까운 동대문구보다 하류 쪽인 김포공항 인근에서 리튬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동위원소 분석 결과 강물의 리튬은 버려진 배터리나 약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리튬은 이른바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의 대표적인 치료제로 쓰입니다.
약에 장기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던가 그리고 부정맥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이 그 수돗물에 들어있는 리튬에 노출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좀 더 필요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정확한 오염 원인을 확인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리튬을 걸러낼 수 있는 정화 기술이 없는 만큼 아주 적은 양이라도 오랫동안 노출되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현 주요 행사 예정지 인근의 방사 선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최근 후쿠시마에 있는 축구시설인 제이빌리지 인근 공영주차장 일부 지점에서 공간 방사 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제이빌리지는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성화 봉송 출발 지점이며 행사를 보기 위해 많은 관중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도쿄전력이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 제거 작업을 마친 미포장 상태 지면에서 높이 1m 지점의 방사 선량이 시간당 1.79 마이크로시버트로 측정됐습니다. 오염 제거 작업에서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방사 선량은 0.23 마이크로시버트인데 이보다 높았습니다. 지표면의 경우 방사 선량이 70.2 마이크로시버트로 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환경성의 측정 결과를 보내고 오염 제거 작업을 다시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에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퀄컴이 사실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공정위는 퀄컴의 사상 최대인 1조 3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동통신의 필수적인 특허권을 토대로 국내 휴대전화 업체 등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본 겁니다. 칩셋 제조 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셉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였습니다. 퀄컴 측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고 2년 10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2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서울고법이 첫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퀄컴의 칩셋 관련 표준 필수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되도록 약속돼 있습니다. 퀄컴 역시 이를 약속하고 특허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퀄컴이 경쟁사에 칩셋 제조의 필수적인 기술의 특허권 제공을 거절 제한하거나 모뎀 칩셋을 사려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권 계약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면 칩셋 공급을 멈추거나 제한한 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퀄컴이 다른 특허권까지 끼워 파는 식의 계약을 요구한 것 등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10개의 시정명령 가운데 2개는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패소 평가를 받는 이번 판결에 대해 퀄컴 측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로 퀄컴 사업 모델의 부당성이 인정됐다며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업계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시장에 미칠 여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국적 통신업체인 퀄컴은 이동통신 특허 기술과 핵심 부품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이 그동안 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동통신업계의 부당한 계약을 강요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가까운 송사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공정위는 퀄컴의 사업 모델의 부당성이 인정됐다며 그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퀄컴처럼 대체 불가능한 특허를 가진 사업자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프렌드 확약 의무를 재확인했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부당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휴대전화 업계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등 주요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퀄컴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동안 퀄컴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는 또 이번 판결이 앞으로 이동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 4G 세대까지는 이제 퀄컴이 이 모뎀 칩 분야에서 독점적 경쟁력을 지속해 왔는데 5G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경쟁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업계 지형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퀄컴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주도하는 국제 컨소시엄이 아시아를 포함한 64개국 219개 민족의 유전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마크로젠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공동연구팀은 아시아인 유전체 분석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최신호 표지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일본 등 1,739명의 유전체가 분석됐으며 아시아 민족별 유전적 특성으로 주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이 규명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시아인 유전체는 그동안 공개된 아시아인 유전체 데이터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과 인종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인은 전 세계 77억 인구 중 58%나 되지만 공개된 유전체 데이터는 많지 않아서 아시아인 대상 맞춤형 진단과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연구는 2016년부터 아시아인 10만 명에 대한 유전체 정보 분석 프로젝트로 진행됐으며 마크로젠과 분당 서울대병원, 싱가포르, 인도, 미국 회사가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습니다. 저용량 아스피린이 암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암연구소는 65살 이상 남녀 14만 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저용량 아스피린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복용하는 사람은 전혀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암 사망 위험이 15%,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19%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결과가 아스피린의 염증 억제 효과 때문에 나타났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미 심장병학회 등은 건강한 사람이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긍정적인 효과보다 뇌출혈 등 부작용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아스피린 복용 대상을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큰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귀리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슈퍼푸드로 불리는데요. 이 귀리에 들어있는 성분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성 검증 등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 식품이나 의약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귀리에는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B, 필수 아미노산 등이 다른 곡물보다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덕분에 식품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슈퍼푸드로 불리는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아베난스라마이드란 물질인데 곡물 중에 오직 귀리에만 들어있습니다. 귀리의 여러 품종 중에서도 이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품종은 대양. 농촌진흥청과 전남대의대 연구진은 대양 귀리에서 추출한 이 물질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유도한 쥐에 이 물질을 2주간 투여했더니 기억력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됐고 치매에서 잘 나타나는 공격적인 행동도 줄었습니다. 이 치매 주위의 뇌에는 염증이 많이 생기는데 이 아베나스라마이드 C에 의해서 염증이 완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기억력까지 회복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국내 치매 환자 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10%인 75만 명으로 이에 관련한 비용만 연간 16조 원. 이런 치매 환자의 60 내지 70%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라서 이번 귀리의 효능 연구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베나시 성분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술이나 안정성 평가를 거치면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 소재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미국과 유럽, 중국에 특허 출원하고 최근 국제학술지에 관련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초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처럼 요즘에는 이런 작은 입자들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 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졌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나노물질은 가끔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에서는 나노 사이즈 물질의 독성을 연구하는 학문인 나노 독성학 전문가 박은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